이 자리가 오니까 정말 떨리네요. 저는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사실 근데 홍보를 제대로 한 거는 1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근무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근데 저희 센터가 지금 3주년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홍보 담당자를 뽑았을 때 사회복지사를 뽑지 않고 정말 일반적으로 방송 일을 해봤던 친구를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회복지적인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거나 이랬을 경우 기술적으로는 되게 충분히 풍부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담당자가 한 4번이 바뀌었어요. 3년 내에 4번이 바뀌었으니까 사실 제대로 뭔가를 해보기에는 3개월 근무하고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가치를 만들어가고 뭔가 재정립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되게 힘들었고 저도 거의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리플렛을 처음 만들어봤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늘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적을 못 채워서 좌절도 하고 이용자 모집이 안 된 것이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이런 홍보 담당자라면 그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한테 오늘 강의를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신 건 저한테 당근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시켜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김종원 선생님이 저한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너 잘하고 있어 믿어주면 저도 왠지 잘하게 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홍보 일 하시면서 그런 뭔가 한 명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하는데 조금 이렇게 기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홍보를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많은 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 모집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센터의 이미지 개선, 혹은 인식 변화, 그리고 동참, 이용자 모집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어떻게 기관에서는 그 중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답을 주셨는데요. 그 삼전종합복지관의 박지연 선생님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요. 송세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미션과 비전을 알리고 브랜딩을 위해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서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장애인의 그 이용자 모집을 하고 목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합니다. 그리고 한영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 기관을 알리거나 동참 요청이요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기관들이 비슷한 답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해왔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홍보 담당자라면 이 홍보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연습들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굉장히 너무 난해하고 너무 큰 질문이지만 한 번씩 던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홍보 담당자는 이 물음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 대중에게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넘쳐나는 메시지 중에 과연 저희 메시지에 누가 눈을 돌리고 소식지에 눈이 갈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관에서 뭔가 정리가 된다면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계획과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뭔가 그 중에 하나라도 정리를 한다면 그래야 직원이나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담당자가 그런 목표가 없다면 어떤 것도 설득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 사업평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용자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소의 이유를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홍보의 부족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홍보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사업의 평가가 홍보의 부족만의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기관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는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를 홍보 담당자로서 스스로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의 홍보는 뭐 기관이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한 인식의 변화도 있겠고, 추진하는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태도의 변화를 끌어내거나, 혹은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까지가 홍보가 아닐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홍보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일이다. 대신 기관의 자랑보다는, 모집을 위한 홍보보다는, 실적을 위한 홍보보다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홍보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작게 생각하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즉,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차근차근 전략을 세울 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대상은 매우 많을 수 있어요. 저희는 장애인 복지관이어서 장애인도 있지만 이용자 부모님도 계시고, 장애인 중에서도 아동부터 성인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 계층마다 접근하는 매체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이용자 부모님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성인 장애인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은 아직도 신문에 그냥 인쇄물에 매우 편안하게 다가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과 뭐 어떤 전략을 세울 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다른 기관이 하니까 SNS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식지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기존에 홍보 담당자가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홍보 매체는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이 중에 뭘 취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 먼저 가슴에 턱 막혀서 홍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다 해봐야 될 텐데, 알아야 될 텐데, 이런 고민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먼저 보기 전에 기관의 홍보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는지, 매체별, 대상별 분석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한번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에 이제 제가 제작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매체를 보시기보다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하고 있는 매체일 겁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명함은 사실 문촌7 종합사회복지관에 벤치마킹을 했어요. 거기서 이미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문구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달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직원들의 명함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네, 원하는 사진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명함에 담긴 의미는요, 일에 대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나 주체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나눠줄 수도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우리센터의 직원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이 한우리센터에서 활동한다. 이게 직원 스스로를 세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간혹 부끄러워하시는 직원들이 계세요. 나 진짜 얼굴 넣기 싫은데 넣어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형 하나 더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대신 직원의 얼굴이 들어간 명함이 예뻐서 다들 단순형 했다가 다 사진형으로 바꾸시는 분들 많으세요. 더 하고 싶다고 더 제작해달라고. 본인의 활동이 더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인데요. 행사를 하다 보면 규모 크게 많이 나오게 찍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강요를 받기도 하거든요. 주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나온 사진은 그냥 보고용으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정도 남겨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인물 사진 중심으로 좋은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근데 그런 좋은 사진을 찍고 나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초상권도 있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뭐 브로셔 만들고 뭐 하려면 사진이 필요한데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일이 이용자들을 다 찾아다니기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담당자분들한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것과 담당자가 이야기해서 의도하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페이지로 그냥 이제 부탁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예쁜 사진, 인물 사진과 부탁드리는 글을 써서요. 담당자한테 요거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주시면은 더 부탁드리기 편하실 것 같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용자분들이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부탁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용자분들의 참여를 조금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김종원 선생님의 책을 보고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보고 배웠고요. 네. 그리고 저희 브로셔인데요. 이게 이제 점점 좋아져가 메인 표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인 표지 위에 저희 센터명이 아예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 받으셨을 때는 이게 어디 거지? 라고 보여질 만큼 브로셔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이름을 넣지 않은 건 이제 저희 센터를 내세우기보다는 메시지 중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표지를 잡았고요. 뭐 점점 좋아져의 의미는 뭐 이용자든 뭐 어떤 분들이든 일이든 건강이든 사랑이든 그 의미가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로 담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다 사진을 찍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점점 좋아져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형태로 했고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전달하자. 센터의 비전 3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자. 쉽게 버려지지 않도록 제작을 좀 요청드렸어요. 업체에 쉽게 안 버려지게 제작하는 데 좀 힘써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프로그램 소개글은 어려운 표현은 다 이제 되도록이면 없애고 편한 표현으로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요청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저도 다른 기관들 거 다 보면서 그 카테고리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브로셔 원고를 작성하는 중간에 김종원 선생님 강의를 다시 또 리마인드하면서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관의 그 미션 비전이 녹아나 있는 그런 홍보 제작물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모든 걸 다 엎어서 할 수는 없었고 카테고리 정도를 저희가 이제 비전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비전이 장애인 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복지관,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복지관, 직원의 꿈을 키워가는 복지관 이렇게 3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비전을 조금 더 이용자분들한테 드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업체를 처음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지? 아까 김민 선생님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나 이제 상사분들이 여기 한번 해봐라고 추천해서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원래 했었댄다니까 거기서 계속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 업체를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안서를 각 업체에 요청했어요. 한 5개 군데 정도. 미리 이제 사전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게 제 상물 괜찮다 하면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고 제안서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업체들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제안서를 주시더라고요. 제안서를 꼼꼼하게 만들어 오세요. 오셔서 자신의 업체를 PR하셔요. 저희 담당자한테. 그러면 그 PR하는 것을 보고 이 담당자와 저가 이 업체와 잘 맞겠다 하면 컨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서를 가지고 관장님이든 누구든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서 뭐 크게 그렇게 내용이 완전히 구체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무료거든요. 그냥 해주시거든요. 어찌됐든 업체도 본인을 PR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대신 제안서를 무작정 제안서 주세요 라고 요청드리지 않았고요. 먼저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저희 기관의 미션과 비전은 이겁니다. 저희 홍보 제작물은 이런 목적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부수와 수령은 이렇고요. 뭐 이러면서 모든 그 자료들을 넘겼어요. 넘기고 거기서도 업체에서도 보고 여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만든 리플렛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네, 리플렛은 이제 최근에 따뜻하게 만든 신상이고요. 그 타이틀은 기관의 미션으로 했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구현한다가 저희 미션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맨 이제 포켓에 표지에 넣었고요. 그리고 타 부서 이게 5종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저희 센터 기관 전체 리플렛이고요. 4가지의 종류는 타 부서에서도 분명히 홍보 리플렛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제작하면 될까? 각자 제작하기보다는 뭔가 그 컨셉의 통일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정리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색상만 조금 다르게 그 사업에 어울리는 색상을 같이 이제 담당자와 논의도 하고 그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무지개 색깔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관의 이미지나 컨셉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만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환경보호나 생태적인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기관이라면 뭐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문구를 그렇게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어찌됐든 뭔가 그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홍보물이 중구난방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물은 컨셉이 계속 일치적으로 계속 제공됐을 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컨셉에 대한 일치성을 유지하자. 그리고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가 정립되어 있다면 인쇄물에도 충분히 고민하여 반영하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동영상도 많이 만드시죠. 저는 뭐 정말 홍보 담당자는 만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근데 저희 센터는 홍보 담당자가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맥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무비로 동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 면에서나 그리고 뭔가 질적인 면에서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센터 입구 TV에 영상들을 찍어온 영상을 조금씩 편집해서 방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행사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그 작은 음악회 가족 지원팀에서 작은 음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이제 잘 편집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관내 TV 방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용하시는 아동의 그 출연했던 그 아이의 아버님이 그 모습을 정말 하염없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의 순서가 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서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 부분, 그런 부분들. 저희 기관에 오시면 이용자분들이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 리플렛도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인쇄물과 구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다. 그래서 저희는 팀마다 지금 한 5대 정도의 아이패드를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영상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기관 방문 오셔도 영상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는 소식지가 없어요. 저희 센터는. 원래 처음 시작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요. 제작 기간, 예산, 에너지 등에 비해 너무 많이 버려진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지가 아직 없고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제작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홍보 담당자로서. 근데 아직 이게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매체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제작을 인쇄물로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편집해서 그림 붙이고 사진 붙이고 이야기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주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최대한 줄이고 이미지 중심으로 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사진과 그림 등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 후원 얘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 얘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목적이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소식지를 어떻게 제작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홍보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자. 이건 저희 관장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처음 본 사람이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최대한 노력해서 사용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홍보 제작물을 만들 때 관계나 미션, 비전과 이미지, 컨셉 등을 고려하자. 그리고 직원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직원 스스로를 세워드리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정리입니다. 네, 여기서 퀴즈. 이게 강사님들이 가끔 강의하다 보면 이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홍보는 이다.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좀 선물 드릴게요. 홍보는 관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계의 이유는 이용자분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직원들,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님 그리고 관장님과의 관계도 저는 홍보의 하나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뭐 이름 짓다 보니까 홍보 담당자의 정치력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사의 제안서를 요청하라는 부분과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거들어라 이런 의미는 뭐냐면요. 저희는 직원 교육 시간을 홍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꾸렸었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의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 선생님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그 고객이 어떤 매체로 쉽게 다가가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그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느냐, 뭐 한우리의 이미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했었죠. 그리고 좀 이렇게 홍보에 좀 재능이 있는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모집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 좀 글 올리는 거 좋아한다 이러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평가 때 그걸 썼습니다. 과감하게. 디자인은 홍보 담당자와 기획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봐주지 마시고 메시지만 봐주세요라고 사업 평가서에 썼었어요. 왜냐면 아까 그 명함 있잖아요. 제가 명함을 만드는데도 관장님하고 소통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작은 명함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에너지대로 빠지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관장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요. 저희 기관 건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설득하고 그분들을 이제 그런 쪽으로는 봐주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담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리플렛 만들다가 이거 별로야 이렇게 하시고 다시 바꾸시는 경우 많지 않으세요? 많죠. 왜냐면 그건 성향의 차이예요. 저도 제 성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다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의 성향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왜 이 색상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정리되어야지만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관장님께 숙제를 드리자.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 저희 사회복지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강의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그 노하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언론 홍보 쪽은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기획기사로 묶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제 SNS나 블로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사실 국장님과 관장님 SNS 블로그 안 하시거든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고 야 그거 요즘 트렌드란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러기보다는 국장님, 관장님도 SNS와 블로그를 한 번씩 더 운영해보시고 글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야심찬 계획이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의 활동을 세워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와 이 발표를 통해서 얻은 건 뭐냐면요. 배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믿고 강점을 발견해주면 또 칭찬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그 홍보 부분도 그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우리도 이용자분들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세워드릴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홍보한 것도 사실 홍보 담당자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민망하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했잖아요. 이게 뭔가 일방적이지 않고 제가 참여하는 참여자를 세워주는 것들 전 대단치 않지만 대단하게끔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어찌됐든 사회복지 내에서도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이끌어내면 결국엔 어느 시점에 뭔가 구전으로 홍보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한 사람 변화에 큰 감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 컨텐츠를 만들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 매체와 기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건 잘 못해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열정의 요소가 결합된다면 홍보 담당자로 금상첨화다. 아이디어는 매우 넘쳐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장 힘든 게 그 실행력이거든요. 아이디어는 생각은 넘쳐나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과연 저한테 홍보 담당자로서 금상첨화인 홍보 담당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교육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